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2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무언가를 정말 하고 싶다면 당신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변명을 찾을 것이다. 집론. 감사 스마일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도 해보고 또 이렇게 같이 집을 또 보여주면서 또 이야기도 해보면서 또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방법을 찾는 사람하고 변명을 찾는 사람하고 분명히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감스님들은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디딤돌과 신생아특례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봤을 때 디딤돌은 시세 5억 원 이하, 신혼부부라든지 2자녀 이상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는 시세 9억 원 이하.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른데 부부 합산 6천만 원하고 2억 원 이하하고 완전 많이 다르죠. 에버리일 경우에는 1억 3천.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7천만 원이고 신혼가구는 연간 8,5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딤돌, 그 다음에 신생아를 낳으신 가정에서는 신생아 특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최근에 또 내 집 마련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생아 특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도 2년 내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이다 보니까 또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는 안 되고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풍동에 있는 더샵 일산 퍼스트 월드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일반 분양에 대해서 이제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일단 카페에서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나 봅니다. 84타입, 84 전용 84타입 기준 발코니 포함해가지고 8억 5천. 비싸게 보이신가요? 평당가로 따졌을 때 한 2,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베어에서는 일단 미분양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9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개가 안 되고, 1단지, 2단지, 3단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다 보니까, 기한 내는 완판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의 결론으로는 아직 일반 분양 프로세스라든지 미분양 대책이라든지 부적격 물량에 대한 처리 방안은 대책을 세우기에 아직 이른 시기다. 총회 때 결정된 일반 분양가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달에 원당 1구역, 원당 포레나, 원당 더샵 포레나가 이제 4월 중에 지금 분양을 갖다가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고 모델하우스는 보니까 스타필드 맞은편에 예전에 원당역 롯데캐슬 지었던 그 부지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 나오게 되면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또 여기가 지금 이게 비싸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제가 또 드릴 이야기는 없지만 제 생각은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다라고 하면 좀 적당한 금액이고 아마 원당 1구역 원당역 1구역 더샵 포레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양가가 나오진 아직 않았지만 조금 더 비싸게 아마 3천만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2,800 전후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제가 조금 더 소식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일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더샵 일산 LOE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갖다 하나 올렸는데 사전 점검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웅장하고 지금 마피도 있다 보니까 또 땅입구에서도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또 기사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지금 현재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전 점검 때 5월 10일하고 11일 날 직접 내부를 보거나 또 주변에 풍경천이라든지 보행 육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또 도색도 지금은 다 완성이 안 됐지만 도색도 완성이 되면 또 평가가 또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어제 해제된 이후에 분위기가 서울에서 이제 풍선 효과로
마포하고 성동하고 뭐 광진구 그리고 동작구 강동구 쪽으로 조금 확산되는 모습들이 만약에 더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런 분위기는 고양시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5월 10일 날, 11일 날 감사스마일도 직접 현장에 가서 영상을 담을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연복 셰프님께서 레시피 다 가르쳐 주셔도 된다. 가르쳐줘도 따라할 사람만 하지 게으른 사람은 안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언은 받아들인 사람의 몫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례가 아니고 어떤 분의 사례인데 언니와 남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공무원이고 형부는 또 의사고 대출 내기가 쉬웠는데 이분께서 22년 말 캐나다로 2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방 아파트 팔고 그 돈으로 올파포 사두고 가라고 조언했는데 언니가 이제 안 된다. 겁이 난다. 근데 지금은 지방 집값이 하락됐고 올파포는 떡상, 이제는 언터처블한 가격이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 남동생에게 신혼 때 전세 말고 영끌에서 집 사라고 권했고 염창동 자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22년 말에 그때 아시죠? 좀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고 또 부동산 폭락을 한다 막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22년 말부터 23년 초 사이에 상급지 갈아타라고 권했고 그분께서는 성동구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현재 언니네보다 자산이 2배가 됐고 그러니까 정년 후를 고민하길래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따라고 또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 조언을 똑같이 해주었는데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되었다. 조언을 듣고 실행에 옮겼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모든 조언이 맞지는 않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판단 후에 행동까지 완결되어야 결과가 따라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감사님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감사스마일이 무료로 아침마다 이렇게 주 6일 방송을 갖다 해드리고 또 심지어 일요일 날에는 제가 또 멤버십 영상까지 올려서 거의 주 7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레시피를 다 가르쳐줘도 된다. 왜냐면요. 가르쳐줘도 따라할 사람만 하지 게으른 사람은 안 한다. 제 감사스마일 TV의 감스님들 중에서 꾸준하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2년, 3년 동안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보셨더라고 하더라도 제 이야기에 와닿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뭐 어쩌다가 한번 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추천 동영상으로 보고 제 얼굴 그리고 편집도 안 하는 제 이야기를 갖다가 들으면서 과연 그대로 따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도 뭐 그렇게까지 따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2년 전에 했던 이야기, 올 초에 이야기했던 이야기 거의 저는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그리고 2025년의 분양가보다 내년의 분양가가 더 쌀 것이다 라는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생각을 갖다가 전환하시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갖다가 만약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저보다 더 뛰어나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더 나아가서 고양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빛을 못 발휘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6월 전후로 해서는 지금하고는 또 다른 양상이 될 것이고요. 또 운정 신도시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 사업이 이제 착공이 이제 연말에 지금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해서 토지 보상이 완료됐다라고 해서 이 신문 기사를 갖다가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올 연말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합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GTX-A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훈풍이 불고 있다. 그렇다면 서북부 부동산이 GTX-A가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서울과의 그런 물리적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가격도 뭐 오르지도 않고 뭐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은 지금하고는 또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제 조언에 따르실 분들만 따르시고 그냥 뭐 감사스마일 이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할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도 이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본계도 진입됐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잘 됐다.
그리고 GTX-A로 인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킨텍스 제3전시관도 그렇고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도 본궤도에 진입되는 것을 보면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신도시에 보니까 다음 주 3월 25일 날 줍줍이 있는 것 같아요. A39블록 호반 서밋 4세대가 있는데 운정중앙역의 중심의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양 가격이 좀 착하고 그래도 최소한 안전마진 1억 이상은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3월 25일 날 나는 일산에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운정신도시에서 무주택이다 아니면 나는 1주택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줍줍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청약에 도전하실 것을 3월 25일 날 스케줄표에다가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도 이야기 드렸는데 참 제가 또 반복적으로 또 한 번 또 이야기 드리면 정부가 부지불식간에 실토했던 집값 폭등 시그널 3가지 땅집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인정한 집값 상승의 3대 원인입니다. 첫 번째가 금리 인하, 두 번째가 유동성 폭발, 세 번째가 공급 부족입니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재작년, 특히 작년에 제가 윤지혜 팀장님이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 유료 강의 때 이야기를 했던 게 25년에는 풍선효과다, 풍선효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윤지혜 팀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풍선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풍선효과가 서울만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경기도로 확산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리가 2.25까지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분들은 저는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유동성이 정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의 통화량 M2 증가율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통화량 때문에도 이제 유동성 때문에라도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공급입니다.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PF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많고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공급이 적고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부동산은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데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는 아무도 집을 안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 실제로 이제 호갱 논어라든지 부동산 카페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또 여러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갖다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해서 주말에 직접 부동산을 방문해 보니까 아닌 걸 정말로 사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부가 토호제 해제 이외에도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을 언급하면서 오를 만한 지역에 토호제 규제를 가한 만큼 앞으로 이들 지역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게 되는데 이번 대책, 토호제, 예를 들어서 토호제를 갖다가 이제 더 확대를 한 이번 대책은 실거주를 할 계획이라고 하면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그 다음에 갭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면 규제지역 주변부, 즉 다시 말해서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인접해 있는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강동구 쪽에다가 일단 갭 투자를 하라고 아예 정부에서 대놓고 찍어준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스마일은 제 방송에다가 조언을 갖다가 정말 불특정 다수인 많은 사람들에게 유료도 아닌 무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본인이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 하게 될 거고요. 아니야. 그래도 난 조금 더 기다릴 거야. 아니면 나는 더 떨어질 때까지 한번 참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레프 인근에 부동산이 전화통이 불났고요. 토어제 해제 풍선 효과 조짐이 보이게 되는데 문득 이번 주말 감사스마일도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집 보는 그런 일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직접 오시는 분들, 특히 또 삼성의 대장의 2차 아이파크라든지 그다음에 호반 베르디움 22단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실거래가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실거래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지축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음까지도 약간 좀 퍼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제가 보니까 녹번역에서 이제 백년산 벨트, 그리고 수색 등산, 그리고 서대문에 있는 가재울 루타운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옮겨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을 갖다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조정 지역이 묶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토지 확대가 더 되기 전에 더 빠르게 대출이 또 가능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DSR 3단계 되기 전에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트루카피님께서 시장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라는 빠숑님 방송을 갖다 보면서, 제가 바쁘신 분들, 만약에 이 1시간을 갖다가 보실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지만, 제가 보니까 2020년 토제하고는 좀 다르다. 제가 약간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강남 3구의 거래량이 줄어들긴 할 거다. 하지만 일단은 트루카피님은 서울권에서는 풍선 효과가 작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일부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수요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또 분석하셨고, 아마 2, 3개월 동안은 수도권 시장은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상태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시장은 조금 더 거래가 좀 되면서 갈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이 전에하고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작은 지진이 반복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를 갖다 조금 막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상급지의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갭 메우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돈이 부족하면 돈에 맞춰서 갈 듯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상급지로 가려고 했던 분들이 돈이 부족하게 되면 중하급지로 이렇게 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눈치 장세가 이제 많이 또 지속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좀 현명한 판단을 가져갈 것이고,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려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감사스마일이 저희 애청자분들께, 만약에 감사스마일에게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 궁금해 하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이 되시게 되면 분명히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정말 회수 제한 없이 제가 상담도 다 해드린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탄핵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또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시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탄핵 결과에 따라 시장은 달라진다라는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용이 되면 시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각이 되게 되면 3년 뒤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변수가 사라지는 또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또 개각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다음 주 언제 이제 선고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의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말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4월 달에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많이 요동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특별히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 집 마련에 고민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그런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다. 물론 내가 인사이트가 없으면 정말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께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정말 받으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스마일이 조언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저는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무언가를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꾸 이제 긍정적이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핑계를 찾지 마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토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주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